불고 뜯고 씻고 맛보는 금천 설전. 썰전. 네. 오늘 4월 16일 네. 수요일 금천설전. 저는 강수정.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네. 퀴즈였어요. 봄입니다 이제. 어제까지 8개 입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20도까지 올라간다고 신났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 바로 전날 4월 3일 방송했죠. 그래서 그때 8대 0이 예상하셨는데 8대 0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지? 뒷자리 빨아야 돼 이제. 네, 정기수기, 네. 정도전. 그래서 8대 0을 맞췄다는 안도에 예전에 우리 한번 사과방송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도의 승과의 함께 진짜 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4월 4일 날 선거가 있었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죠. 이제 대선 시기 깜짝깜짝. 완전히 그 선거구를 확 넘어가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저 벌써 경선 후보들이 각 당에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 민주당은 3명, 국민의힘이 지금 11명인가? 8명인가? 하여튼 그리고 지금 정의 8명, 정의당이 2명, 진보당이 2명. 여권, 범야권, 후보들 이런 얘기도 있고. 개혁신당도 1명. 그렇죠. 그때도 이 소란이 잠겨질 거냐라고 그때 한참 우려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이 소란이 선거 국면으로 확 넘어가면서 선거가 딱 되고 있는데 이거 후보가 많이 나오지? 그런 건가? 아니면 일어날 일인가?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고 오늘은 4월 16일 10월 3사 11주기가 됩니다. 오늘 하루는 추모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를 한번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계. 이 시계를 항상 래퍼 이성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금천구가 부영 토지정화 명령을 미이한 것으로 해서 고발 조치를 4월 3일날 진행을 했습니다. 금천구 2022년 3월 25일을 시점으로 해서 부영에게 토지명령 조치를 내렸는데 2년이 지나도 명령이 없었고요. 그리고 2024년 3월 25일까지 1차 연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부영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시 민생사업경찰국의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으로 고발 의뢰를 공문을 발송했다고 금천구가 밝혔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산 공개가 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고위공직자 4명의 친정과 재산 흐름을 한번 공개를 해봤고요. 유상호 청장은 2019년 신고객 2배가 좀 늘었던 걸 좀 있고, 최기상 국회의원은 2022년에 지금 관내 아파트 전세를 얻었고, 감당하는 아파트는 9억이 임대해서 부채가 9억이 잡혔다는 점.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수원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했고, 김성준 서울시의원은 4인간의 채권 6억 2천만 원이 있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회가 25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고요. 80억 7,078만 8천 원에 대한 추경안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5분이 무분 발언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금천구 그중에 몇 개를 좀 진행하면 윤영희 의원이 관내 그 산불 예방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된다. 왜냐하면 옛날에 인왕산 산불에서 보시다시피 도심에서의 산불은 좀 대처가 어렵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금천구의 산불 대응 요원이 8명이 있고 그중에 7명이 60대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9개월만 운행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는 산불 전문성은 갖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정재동 의원이 지적한 거는 방역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방역 마스크가 있는데 금천구에 고작 78개만 설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민센터에는 안전보호구함도 없고 노인복지관의 근무자가 다 한 개를 설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금 조성미 의원과 정승기 의원이 이거는 오보발을 좀 지적한 건데 지금 그린구축단, 우시장 그린구축단 시즌이 53%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2019년에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완공이 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부서 이원화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고 조성미 의원 같은 경우는 전체 비용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감특위 위원장으로는 윤영희
위원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으로는 정재동 부위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월 참사 11주기 관련해서 금천구 추모 행동이 문화제를 집중사거리에서 진행을 하고요. 4월 18일에는 추모 영화 바람의 세월 궁극제 상영이 진행이 됩니다. 그 전에는 현수막을 만들어 게시했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4월 19일 장애인날을 맞아서 금천구 광장에서 오전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눈부신 복지세상 그리기 금천 장애인 한마을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와. 식사를 3분 안에 다 소화하시네요. 그러네요. 하나 아닌데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부영이 문제요. 아까 이제 부영이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어쨌든 미행 고발 조치를 해서 네, 했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안 되죠. 네? 왜냐면 이 선례가 있어요. 네. 창원시의 진해화 부지가 또 이제 부영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발을 8번 했어요. 8번 했고 뭐 하여튼 하고 인천 같은 경우도 1차 고발했는데 벌금이 3만 원. 그러니까 그 1차 기한이 끝났으니까 고발했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 중이었고 또 기한이 2차 기한이 좀 완료돼서 고발하려니까 1차 때 아직 재판 중이어서 이제 고발이 성립 안 됐고 그 1차가 결국 나온 게 벌금 1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 죄송합니다. 1,0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그렇죠. 구형 입장에서 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연수구도 우리 이게 좀 안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지자체가 너무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 기업이 시간 끌기만 되는 것 같은데 장기적인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게 있고 사실 금천구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오래됐죠. 지금 지난 2022년 선거 앞두고는 기공식도 했는데 언제 정리해요 도대체. 근데 이러니까 좀 많이 그런 게 있죠.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이거 좀 돌파구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경기도 되게 안 좋아서 건설적으로 죽어서 도망가게 될 거냐라는 지금 좋을 때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좋을 때도 안 했고 학교 같이 분위기가 셨던 것 같은데. 더 안 좋아서 어떡하나라는 좀 그러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행정력은 어렵고 결국에는 정치력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지금 부영의 그 사업 형태가 이런 게 정부에 몇 개가 있다 보니 이게 좀 개선될 거냐라는 부분이 좀 있고 부영 회장님 지금 대한노인의 회장님이거든요. 연구 회장님이 대한노인의 선거를 당선되었어요. 그리고 그 업무가 끝나면 좀 다시 부영을 저번에 계셔서 안 되고 뭐 어디 계셔서 안 되고 그렇죠. 감옥 갔다 그건 좀 아니시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 되는 거고 또 이 경쟁 상대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중앙대 광명병원이 자리를 이미 뭐 잡았죠. 자리를 잡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요 틈새를 어떻게 또 금천구에 만들어질 종합병원이 그 틈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거냐라는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파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은 이제 누가 재산이 얼마 늘었고 줄었고 이거는 별 관심은 안 갔는데 이제 그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 읽었던 그거는 생각나더라고요.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땡땡땡 재산 판사님께서 본인의 재산이 많은 거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얘기하셨던 네네, 맞아요. 그게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는 보통 사람 네, 보통 사람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산이 많아서 부끄럽다고 얘기하시는 게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분과 관련해서 많이 영화도 회자되고 있죠. 회자되고 있죠. 근데 이거 조사하면서 금천구가 아니라 전체적인 수혜가 나오는데 대통령실 부자가 전체 10위에서 5명이더라고요. 와 대통령실의 정책 방향이 이렇게로 그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산불은 좀 심각했죠. 그러네요. 생각했는데 금천구도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산불 감시원 이렇게 하면 평소에는 살림을 이렇게 하다가 살림을 관리하다가 이 산불 조심 기간, 감시 기간에는 이제 감시원들이 활동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산불제도 그런 게 많이 얘기 나왔잖아요. 많이 나와서 이 감시원들의 그
고령화 인재와 또 이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서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처우도 사실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처우도 좀 문제가 되고 있어 그런 문제들이 좀 금천구도 사실 한이 많잖아요. 뒤에 많죠. 그 문제가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다른 뉴스보다 친한 현상? 네네네. 그게 좀 맞아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연락도 받았어요. 니네는 괜찮니? 그러면서 광명에서 사고 났는데. 가운데 사고 났고 지금 한 명은 아직 도착 아니요. 한 분은 포크레인 기사 는 그날 새벽에 다음 새벽에 구조가 됐고 한 분은 며칠 전까지 구조됐다는 얘기를 좀 못 들었는데 그 문제 있고 사실 이게 균열이 현장을 갔는데 통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해서 봤는데 이게 투하치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쌍둥이잖아요. 가운데가 무너졌는데 이게 왜 무너졌냐가 지금 핵심인데 지금 인명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구조의 원인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어제 관악구에서 싱크홀이 발생해서 지금 위성초등학교 그쪽으로 통제가 됐잖아요. 새로운 문제가 왔는데 그리고 지금 싱크홀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그래서 지금 안양 저희 시흥대로 밑에도 지금 대로 밑으로 지금 안산선이 가 있잖아요. 18m 지하로. 그 밑에 지하 수는 안전한가?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인 여기에서의 그거는 괜찮은가? 이런 게 좀 되는 거죠. 걱정이 되더라고요. 안전진단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사가 일단은 원래 이게 2026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된 걸 알고 있는데 아마 좀 미뤄지지 않을까. 그러지더라도 조금 안전에 유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출동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다음 2부에는 금천구의 이인식 부장님을 모시고 30년 이후 30년 금방 들어보는 시간. 그렇죠. 네.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